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은 백만장자 김성호 안정란 사장님 되십니다. 폭탄 사관학교 폭탄 클럽이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즐겨 보고 있어요. 구독해서. 그만큼 또 엄청 센 이야기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럽고 또 여기에 초대를 해 주셔서 제가 무엇을 나눠 드려야 되나 또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그리고 현재 파트너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 화면 공유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 제목은요. be do have예요. 어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하는 작업 중에 그 48 트레이닝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 비도 해프 마인드맵 그리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무엇을 가지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가자라는 차원으로 SNS 마케팅을 교육할 때도 이 부분을 항상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 사장님들 5년 전과 지금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PPT를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쓰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이 문구를. 그러면 '내가 5년 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5년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외모적으로만 봤을 때 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모아 왔거든요. 2004 년도 제가 22살 때 얼굴이에요. 되게 풋풋하죠. 애기애기하죠. 2011 년도는 제가 토플 영어 학원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때 나이가 29 살이고 학원을 한 6-7년 차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어 그래서 요때 요 모습이었고요. 제가 이러다가 31 살쯤에 이 누스킨을 친구로부터 전달을 받았는데 친구의 피부가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예뻐서 제가 화장품 사러 왔다가 오히려 이 누스킨 비즈니스의 비전을 보고 사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에이지락 제품을 지금 이제 7년 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이지락을 사용을 하니까 2014 년도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년 뒤의 모습이에요. 2016 년도 모습. 에이지락을 2년 동안 사용을 했을 때, 에이지락을 4년 동안 사용했을 때 막 채워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작년의 모습이에요. 에이지락 6 년을 사용을 했을 때. 외모적인 부분에서도 이 누스킨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좀 달라지게 또 변화가 되었지만 저는 그 마인드적으로 정말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이때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학원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어느 직업군에서든 30살 정도 되면 다 몸이 망가지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왔을 때 처음으로 인생에서 퀘스천 마크가 떠올랐어요. '나 지금 행복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2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 발로 학원을 그만두고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언가를 찾아다녔어요. 그 무언가가 바로 기회였었거든요.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 제가 이 누스킨 사업 설명을 쭉 듣고 많은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누스킨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바로 이거였어요. '진짜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 어쩌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2013 년도 12월 달에 그 이 누스킨의 사업 설명을 들었던 달이었어요. 그리고 12월 18일 날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이런 글을 썼거든요. "난 오늘 배수진을 쳤다."
이때 제가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고 '와 이거 진짜 내가 원하던 거고 내가 찾던 일이네.'라고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하려고 보니 통장에 18만 원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지금의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르바이트를 찾았죠. 과외를 찾았고 그리고 나서 한 6 개월 동안 과외하면서 시스템을 빠지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6 개월 만에 또 루비를 진행하고 이런 상황들이 왔던 건 어쩌면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퀘스천 마크에서 이 느낌표로 바뀌기까지 저의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또 같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일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장님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좀 뽑아서 준비를 해 왔는데요. 우리 일은 1인 기업가가 되는 일이잖아요. 1인 기업가란 우리가 많은 대기업의 CEO 대표랑 같은 위치거든요. 그러면 삼성의 대표 또는 LG 대표 이 많은 대기업의 대표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그냥 마냥 집에서만 일을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권리 수입을 벌기 위해서는. 그래서 1인 기업가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사장님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요. 확실히 질문이 예전과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질문의 수준이. 예전에는 안 돼요. 이게 돼요?" 이런 질문들을 하셨다면 지금은 많은 분들이 너무나 성숙하고 너무나 성장해 있고 너무나 이 자체를 진짜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의 퀄리티에서 '아 달라져 가고 있구나. 진짜 변해가고 있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리더들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래서 깨어나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때 저는 조규철 스폰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 "그때그때를 극복해라."라는 이야기 메시지가 있으셨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어떻게든 그 상황만 보고 극복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힘들었던 게 솔직히 지금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게 진짜 제 모든 것의 문제는 다 그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를 극복해라."라는 메시지를 받고 어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3 년이나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저 1년 했는데 왜 돈 이 정도일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 질문 자체가 '우리가 아직 직장인 마인드에 계속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계속 직장인 마인드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저랬었고요. 저 또한 저 과정들이 있었고요. 근데 사업이라는 건 물건을 파는 자영업도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하면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란 내가 경영을 해 나가는 건데 어떻게 내 사업이 그 1 년을 했다면 여기까지, 3 년을 했으니깐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주변의 지인들이 "야 그래 알겠어. 그 너 1년 지금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 얼마 버는데?" 라고 질문 많이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저는 그때 그 질문을 하는 그분과 나의 차이는 그들은 월급과 나는 권리 수입을 번다는 그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권리 수입은요 시스템 수입이에요. 이 사업은 시스템 비즈니스고 1 년을 했다고 얼마를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직장에서 1 년을 일을 했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 얼마씩 그래서 1 년에 얼마를 모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권리 수입은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 사장님들이 시스템 또는 저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을 1년 안에 만들면 그 돈을 벌겠죠. 3년 안에 만들면 그 돈을 벌겠죠. 근데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니까.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차에 따른 어떤 질문들은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현실 점검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즈니스적인 현실 점검. 내가 시스템을 얼마만큼 구축해 놓았느냐에 대한 현실 점검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런 질문이더라고요. 초기 사업자 분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 사업은 권리 수입을 버는 일이고 그 권리 수입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나의 1대 리더를 찾는 일이고 그 1대라는 건 정말 찐 리더 6명을 찾아서 그룹 확장을 하는 일인데요. 진짜 많은 사람을 STP를 하고 데모를 했을 텐데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진짜 이 일이 되는 일이라고 알고 있으셨을 텐데 하는 과정 안에서 무너지고 불안하고 두렵지는 않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왜 안 두려웠겠어요? 당연히 두렵고 불안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하는 과정 안에서도 무너지는 상황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 두려움은 언제 가장 컸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두려웠더라고요. 내가 일을 하지 않은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해야 되는데. 아 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은 내 모습과 그리고 움직이는 나의 형제 라인 사장님들의 그룹 확장 속도가 달라졌을 때 그때 두려움을 제가 느끼더라고요. 음. 아 그래서 '아 어느 순간 내가 관리 늪에 빠진 게 아닐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일대를 찾는 일이 결국 그 모습 자체를 복제하는 일이구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하다가 어 6년 전에 같이 함께 했던 나의 파트너들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떠나갔을 때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그들을 탓하고 이랬었지만 되돌아보면 그냥 제 부족이 더 크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더 배워야 될 그 단계에서 배우지 않고 그냥 그 순간을 만끽하고 '아 난 진짜 여기까지 했으니까 어느 정도 됐네. 난 좀 이뤘어. 난 잘한 거야.'라고 내 스스로 성장을 멈췄을 때 그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그분들이 나보다 더 큰 뭐라고 할까? 음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내가 나의 파트너의 잠재력,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 나의 속도로만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떠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성공 8대 2의 법칙이라고 있죠. 하루에 서너 명 STP를 해도 찐 리더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요."라는 질문 또는 "내 주변에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 다들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뉴스킨 사업을 하는 자와 안 하는 자가 8대 2로 나뉘듯이 이 뉴스킨 사업을 하는 이 안에서 8대 2로 또 나뉩니다. 아마 지금 여기 모니터 에 지금 보이시는 사장님들도 어 다른 사장님들과 비교를 했을 때 20%에 속하는 사람들이겠죠. 8대 2의 법칙은 그만큼 어디에나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뉴스킨 사업을 전달하는데 그들이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건 내가 20%에 해당하는 2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80% 8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뿐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루에 3 명을 만나고 6 명을 만나고 9 명을 만나도 1 명도 안 나타났다? 그러면 나는 2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은 8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것뿐이에요. 많은 8을 만나서 그 안에서 2를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잖아요. 그 2를 1대 6 명을 찾는 거잖아요. 20%에 해당하는 사람들. 적어도 여기에 계신 사장님들처럼. 어 이런 질문을 하거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말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인제 우리 사장님들은 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고민도 있을 거예요. 스폰서님이 저보고 PA를 가라고 하셨어요. 올 한 해가 기회라고.
근데 나는 아직 심장이 떨리질 않아. 아유, 올해 PA를 목표로 가라고요? 그거는 지금 내가 할 내 일이 아닌데? 그거는 일단 남의 일인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초기 사업자인데 우리 스폰서님 내가 초기 사업자고 이제 대리점 되려고 했는데 그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지금 PA를 목표로 뛰라고 하시지?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실 건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요. 우리 그 팀엘리트 PA 직급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 내가 진짜 원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들의 모습이 진짜 원하는지, 그게 먼저예요. 그걸 먼저로 보고 나서 정말 원한다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시계 속에서 그 하루를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으로 뛰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작년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지 않다면 나는 작년과 다른 선택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뭉쳐지지 않을까? 왜 팀이 안 만들어질까? 라는 고민을 저 또한 많이 했었거든요. 저 3년 차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3-4년 차 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깐요. '아, 내가 나 홀로 뛰었구나. 내가 나 홀로 시스템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사업 설명도 혼자 할 줄 알아. 내가 데모도 혼자 할 줄 알아. 딱 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 그냥 STP 하면 다 알아들어, 상대방이. 그래서 사업을 결정했어.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의 파트너들도 똑같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모습을 흉내내요. 복제란 진짜 무서운 게 이거거든요. 그럼 그들 또한 나 홀로 시스템을 한다면 어떤 그룹이 그게 뭉쳐지냐는 거예요. 다 그냥 정말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왜 이렇게 안 뭉쳐져요?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팀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이래?"라고 한다면 지금 점검할 때라고 봐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나 혼자 시스템에 뛰어들어서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시스템 있죠? 이런 강한 뭐라고 할까요? 특공대원들을 길러내는 이런 시스템에 우리 사장님들이 좀 더 많이 티업을 하고 여기에 많은 열정들을 뿜어내서 파트너 사장님들을 이쪽으로 몰게끔, 이쪽으로 오게끔 하는 게 팀을 만드는 방법이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4년 만에 깨달았어요. 저 진짜 쉬는 날 없이 일요일도 반납해 가면서 정말 전국 방방곡곡 뛰어다니면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저의 2대 스폰서님이 옥강미 사장님이세요. 근데 옥강미 사장님께서 어느 날 광화문에서 제가 막 대모하고 뭐 하고 막 이러고선 이제 딱 보니까 앉아 계시길래 스폰서님 안녕하세요."라고 딱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문희 사장 이제 맥 잡았네."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사업 4 년을 열심히 진짜 뛰었는데 저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제 맥락을 잡았네."라고 하셨어요. 나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루비가 됐길래 엄청 고공 행진할 줄 알았지. 왜 이렇게 더뎌?"라고 그때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이거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응? 뭐지?' 그냥 이랬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지?"라고 했었는데 그 시간들을 거치고 지금 여기서 다시 제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딱 요게 결론으로 내려지더라고요. 어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떠나간 파트너들 보면서 무너지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들. 근데 저는 이게 확신의 차이라고 봐요. 떠나간 그분들과 나의 차이는 확신. 나와 나의 스폰서 업라인의 또 차이는 확신. 그 확신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보고 듣고 경험을 했느냐거든요. 지금 사업을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뉴스킨을 바라보는 확신과
그리고 6년, 7년 사업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의 확신은 엄청나게 다를 거예요. 그 말은 저는 지금 제가 만든 이 사이즈가 완전히 다 무너진다라고 해도 저는 이 뉴스킨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여기서 본 게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루비 라인을 세팅을 했는데 그 루비 라인이 한순간 안에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계속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계속할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 확신이 크신 거예요, 그분은. 마찬가지로 지금의 제 확신이 클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서진수 사장님의 확신이 더 클까요? 그게 확신이거든요. 회사로부터 무엇을 경험했고 또 회사에 어떤 무언가를 또 보았는지에 따라, 비전을 보았는지에 따라 확신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확신을 키울 행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제 확신을 키우기 위해서 하루에 매일 1강씩 강의를 듣는데, 하나는 유튜브에 최신 강의, 최신 날짜로 설정을 해서 거기에 올라오는 강의를 듣고요. 우리 그룹이 아니라 다른 그룹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실까? 다른 그룹에서 사장님들은 어떻게 이 사업 설명을, 똑같은 사업의 본질을 어떻게 전달하실까? 이걸 보면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를 느끼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컨벤션 강의를 저는 계속 들어요. 2019년도에 해외 리더 사장님들의 강의를 듣고 본사에서 리더 경영진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사의 방향성을 계속 이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리더십과 성공 유전자. 리더가 되는 일인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뉴스킨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들을 다 이끌고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을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성공 유전자를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이다. 나와 내 친구들이 다른 결정을 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뛰어든 것처럼 나는 이미 성공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요. 또 하나는 그 성공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데 이 리더십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분출되는 그게 좀 다른 거지, 이 리더십을 키워나가신다면 충분히 뉴스킨 사업을 선택하신 분들은 다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을 많이 키워나가는 걸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릇.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요? 라는 질문들, 저도 연차별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닥쳤을 때, 그거는 내 그릇을 넓히는 일이다. 내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소비자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또는 내 파트너가 나와 성향이 달라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정말 생각이 되게 많아지는 밤을 겪잖아요. 근데 그들이 있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민의 나날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나는 어쩌면 예전의 내 모습 그대로 성공을 바라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공이란 내가 성공자의 자질을 갖고 있었다면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도 성공을 했어야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는 갈망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근데 나의 예전의 모습을 보면 '아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참 이기적이었구나.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참 사람들을 보듬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걸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참 힘들다만 했어요. 왜 나랑 이렇게 다르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잣대와 내 기준에서 그들이 잘못됐고 그들이 틀렸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뉴스킨 사업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그들을 품어내는 그 그릇을 계속 넓혀 나가는 그 훈련의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경험들이. 저는 지금도 저 그릇을 넓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 또한. 왜냐면 제가 부족함이 있어서겠죠.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와? 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사장님은 정말 큰 그릇으로 어 최종의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어떠한 사람이든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가려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EBA를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가지셨나요?"라는 질문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냐면 바로 결단이었어요. 결심이 아니라 결단. 그리고 나서 집중이었죠. 그리고 '내가 온 중심에 다 서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모든 시스템의 중심에. 그래서 여기에 이 폭탄 사관학교, 이 폭탄 클럽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운영진으로 계시는 분들이 바로 이 중심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겠죠. 운영진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시간을 내서 또 더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하고 더 무언가를 좀 생각을 더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 중심에 있다 보면요. 리더와 더 많이 접하게 되고요. 리더 사장님의 생각을 읽게 되고요. 리더 사장님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중심 시스템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 무조건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다른 사장님들에 비해서 더 결단하려고 또 이곳에 모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사장님들은 결단을 하셨고 중심에 있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노력을 한번 해 본다면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있겠죠. 동안방이든 바디클럽이든 여러 가지. 그곳에서 중심에 서 있으려고 시스템 운영진에 도전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성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 사업 성장 스토리가 이래요. 준비 기간만 한 5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5년 동안 많은 것들을 겪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2014년도 1월에 랠리에 참석하면서 LOI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해 이듬해 10월에 루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2년꼴로 핀업을 했더라고요.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인드까지 생각까지 다 싹 다 바꿔 주셔야 돼요, 작년과 다르게.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나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진짜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그 결단을 아침 습관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모닝 스쿨 그러니까 모닝 미라클 모닝을 하기로 했었고 그 당시에는 오프라인이 그때는 존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와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더 뭔가 책임을 지고서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원을 했던 게 바로 모닝 스쿨 스텝이었어요. 그래서 모닝 스쿨 스텝에서 책임감도 더 배우고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과 그 활기참과 열정을 배워 나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3 월까지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는 없어졌던 게 너무 아쉽긴 했었지만 저한테는 진짜 많이 배웠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미라클 모닝은 그 탄력 받아서 꾸준히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정보의 중심에 서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작년 한 해 정말 저는 토 나올 정도로 많이 바빴었거든요. 담임도 있었고 마스터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줌으로 진행이 되는 헬스 클럽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운영진들을 다 도맡아 했어요. 그냥 너무 힘든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지원했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마치 시험이었고 그 시험에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막 그렇게 공부해 나갔던 그런 한 해였어요 저한테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게 제가 6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 해 왔던 거를 그 1년 안에 그 작년 한 해 그 1년 안에 모든 걸 다 배웠다라는 거. 그래서 사장님들이 올 한 해는요. 어 뭐든지 운영진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10 월에 본사로부터 핀 인정 수여를 받았고요. 너무나 행복했죠.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만들어 준 영상을 보면서 또 뭉클뭉클했어요. 제가 영상 한번 띄울게요.
사장님 이모 블루다이아 된 걸 축하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손희 스폰서님 블루다이아 BBA 달성을 진심으로 너무너무 진짜 완전 찐 축하드려요. 한문 이사님 블루다이아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사장님 블루다이아 축하드려요. 멋있어요. 블루다이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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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A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사장님은 뉴스킨 에센스 혁명의 주영이십니다. 가자! BA! 화이팅! 문희 사장님 EBA 달성 축하드려요. 우리 부부는 사장님을 응원하고 평생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 할게요. 사장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파이팅. 네. 저희 백만장자 리더 사장님이세요. 1대 사장님이신데 저는 롤업이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개인 가정사가 좀 있어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순간 본인의 어떤 사업까지 이렇게 다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일을 그만두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아기 사업자였는데 아기 사업자가 엄마를 잃은 그 순간들이 3년 차인가 그랬었어요. 2년 차, 3년 차. 근데 저의 2대 스폰서님은 지금은 이제 1대 스폰서님이지만 너무나 이제 또 비전을 보여주시는 스폰서님이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서 찰싹 달라붙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더 달라붙어서 뭔가 더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내가 2년, 3년을 돌아오지 않았을 텐데, 돌아서 오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또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을 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또 스폰서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또 부자 엄마, 부자 아빠이기도 하죠.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건요, 그룹을 만드는 일, 그리고 누구를 찾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많은 파트너들 중에서 또는 많은 소비자들 중에서 누구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각 단계별로 갖춰야 되는 자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학원을 운영을 했다 보니까 학원에서 각 단계별로 이렇게 수업 커리큘럼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토플 학원이다 보니까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이제 그런 영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하루에 4시간의 수업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수업에는 뭐 문법과 독해랑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기초로 있는 분들은요, 스피킹을 배우고 싶어도 스피킹을 배울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본 상태에서 본인의 현실 점검을 하고 내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보고 나서 그 각 영역에 맞게끔, 각 단계에 맞게끔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초보, 일반, 그러니까 완전 기초인 반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저희가 단어를 200개씩 시험 봤거든요. 매일매일. 그러면 한 180개 틀리고 190개 틀리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울면서 와요. 너무 분한 거예요. 자기는 진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속상해서 오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대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자기는 진짜 열심히 단어 공부를 했는데 맨날 틀리는 개수가 이거여서 진짜 막 너무 막 좌절감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몇 시간 공부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4시간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12시간을 단어에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요. 시간만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2년차가 되고 3년차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력은 없는데 2년차, 3년차가 되다 버리니까 공부를 또 안 해요. 배우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쪽팔리니까. 그 단계에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은 익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캔 비즈니스도요, 똑같아요. 내가 소비자, 분명히 소비자, 우리는 다 소비자로 시작을 했고요. 그 소비자가 또 매니아가 돼서 이 뉴스킨을 사랑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사업성을 보고 LOI 도전을 했고, 그리고 나서 대리점이 되면서 그 다음에 루비, 다이아 이런 식으로 핀업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각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내 소비자한테 데모를 할 때 나의 사용 후기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지, 내가 그들에게 제품 교육, 그들이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는지, 소비자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그 제품에 대한 확신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지금 동안방에 참여를 시켜서 여러 아이템을 검토시키게 하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니아, 나의 매니아 소비자들한테는 내가 그들의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는지, 내가 그들에게 제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제품 체인지가 계속 일어나는지, 그들의 욕실 가정이 싹 다 뉴스킨으로 바뀌고 있는 거, 그들의 주방에서 영양제 코너가 싹 다 파마넥스로 바뀌고 있게끔 하는지, 그 사람이 입소문을 내게끔,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회원가입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지, 이거 우리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내 소비자, 내 매니아들한테 해줘야 되는 방법,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LOI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LOI 과정에 있는 분들은요, AR로 15명, 30명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걸 노력하지 않으면 대리점이 되고 나서도 계속 2,000포인트, 3,000포인트 굴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 만들 노력을 3개월 동안 안 하니까, 6개월 동안 안 하니까 대리점 되고 나서도 힘든 거죠. 내가 그 주력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진짜 내가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물건 파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LOI 스쿨이라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각 그룹에서. 그럼 그 부분을 하면서 4.8 트레이닝까지 배워나가고, 내가 독서를 해나가고, 내가 매일매일 1일 1강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탱커, 바인더 이런 액션을 하고 있는지, 이게 LOI 안에서 다 갖춰야 되는 과정이에요. LOI 끝나고 대리점 돼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LOI에서는 데몬 실력을 그 안에 빨리 키우셔야 되는 거고요. 내 마이 스토리에 대한 걸 STP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업라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사업인데.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리점이 됐을 때 우리 스폰서님이 내가 여기를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막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아도 내가 주도적으로 시스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바로 대리점의 자세예요. 그래서 초대 집중을 하고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을 하는 게 바로 대리점. 그렇다면 흐름을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는 이 줌에 강사가 되려고 다들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루비 단계에서는 이제 팀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수용할 줄 아는 자세가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나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의 자세와 이제 개인보다 팀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강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룹을 만들려면요. 내려놓으셔야 되더라고요. 봉사를 하셔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후원 능력을 이제 키워야 되고 제품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또 하셔야 되겠죠. 다이어트급으로 갔을 때 이때는 모든 팀의 교육 강사가 되어야 되고 레버리징 확장을 일으켜야 되는 거고, 회사의 로드맵을 파악해서 내가 내 팀들한테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단계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내 파트너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왔을 때 포크레인처럼 끊임없이 다 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블루다이아가 됐을 때는 이제 더 자만하지 않고 뭔가 더 배워야 되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이거를 익혀나가려고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이런 게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시간이 저는 오래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병훈 스폰서님과 등산을 했을 때 강병훈 스폰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폭을 10cm 더 앞으로 한번 빼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힘든데 강병훈 스폰서님이 매일매일 그 산에 오르시니까 진짜 체력이 좋으시거든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힘든데 더 10cm를 더 앞으로 가라고? 이거 아닐 텐데. 그래도 리더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오히려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더 이렇게 추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10cm 더 앞으로 목표 설정을 해서 뛰고 있고 걸어가고 있고 가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가다가 강병훈 스폰서님께서 가끔씩 착 멈춰서 뒤를 이렇게 돌아봐요. 우리가 오고 있는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근데 절대로 내가 있는 곳까지 다시 이렇게 오지 않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라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시고 어느 정도 한 반쯤 따라왔다, 절반 정도 따라 붙었다 싶으면 다시 앞으로 가시거든요. 전 이게 뉴스킨 비즈니스로 봤어요. 예전에 저는 사업했을 때 내 파트너가 여기를 못 따라오면 그 파트너가 있는 곳까지 갔어요. 그 단계까지 내려가서 같이 끌어서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에너지가 서로 빠지는 거예요. 그 파트너가 또 그거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 기다려주는 일이구나.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또는 자전거를 누군가한테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자전거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두발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줬을 때 이거를 손을 딱 떼는 순간 다들 솔직히 불안할 거예요. 하지만 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떼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분명히 내 파트너가 넘어지고 그 넘어져서 또 울고 성장통을 겪을 거예요. 그 자전거 하나에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가가지고 자전거를 계속 끝까지 밀어주고 뒤에서 손잡아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보고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일이더라고요. 이 뉴스킨 사업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산을 가면서도 또 많이 배웠죠. 1개월 패스트트랙 정말 기회인가라는 이런 질문에 저는 이 표를 보고 정말 흥분했어요. 작년 한 해 미국이 가장 팬데믹으로 많이 힘들어하던 나라였었고, 근데 그 미국에서 2019년도랑 2020년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커스터머 숫자가 신규 회원 숫자가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넘어가는 저 숫자를 보고 저는 흥분했었고요. 그리고 세일즈 리더라고 하는 건 신규 BR이겠죠. 그 숫자 또한 7,000명에서 14,000명으로 2배 숫자가 올라갔다는 거 하나와, 그리고 퍼시픽과 아메리카 그 매출이 103% 성장을 했다라는 걸 보고 이 뉴스킨 사업이 지금이 이제 뉴스킨 사업의 뉴스킨이구나라는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BR2000 제도와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이 8가지 패키지에 집중을 해서 조합을 해나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얼굴 성형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 조합으로 500포인트, 1000포인트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BP 3개월 플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3개월 플랜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500 패키지를 4명한테 안내를 해줬을 때 내가 LOI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LOI 진행으로 인해서 나는 그 달에 2000 SV가 되겠죠. 그 2000 SV로 LOI 진행 과정에서 예상 커미션만 이때 진행을 해도 20만 원을 법니다. 자, 그걸 똑같이 내 1대 라인한테 500 패키지 구성에 대한 전략을 알려준다면 내가 그때 만들어지는 GV가 8000 GV가 난 당연히 대리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아직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8000 GV가 되겠죠. 그렇다면 나의 예상 커미션은 대략 240만 원 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달에는 바로 당연히 나는 루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내 파트너 1대들도 나와 똑같이 지난달에 8000 GV를 해나가겠죠. 그럼 내 파트너들도 240만 원을 받아가는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들에게 로열티 소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 또한 나의 매장을 만들어내겠죠. 그 매장이 나의 서클이 GV에 따라 커미션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00 GV다라고 하면 2.5%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분들이 3000 GV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때부터 로열티 5%로 계산한다면 한 26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뭐야, 지난달에 뭐 별 차이 없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때부터는 권리 수입이라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는데도 돈이 들어오는 내가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구축 시스템 소득이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내가 2대 파트너, 3대 파트너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대만 있다라고 한다면 로열티 10%입니다. 대략 450만 원, 그게 500만 원 돈을 받는 거죠. 이 플랜이 여러분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지금 저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직접 내 조직을 계산해 봤을 때 가슴이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뭘 알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보상 다 알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동그라미 보고서 뭔가 그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가슴 설레어서 알아본 거 아닌가요? 저희가 3월 1일 날 이런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저 1대, 신규 1대 2라인 마감했어요. 저 1대 한 분 오늘 마감됐어요. 저도 2월 신규 보상으로 한 분 마감했어요. 저 1대 사장님 마감하고 2대 사장님 마감하고 그래서 총 3분이 마감했어요. 이게 3월 1일 첫날 올라온 메시지거든요. 이분 첫날에 그냥 바로 라피즈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속도예요, 지금이.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달에 2명의 BR을 창출한다라고 했을 때 1대부터 6대까지 받는 우리 로열티 5%잖아요. 그거 6대까지 계산 제가 다 해봤거든요. 숫자 계산하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딱 1대. 내가 1대 매달 2명씩 BR을 창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1대와 2대 다 합친 숫자가요. 12월 달을 보니까 200명의 조직이에요. 여러분, 이 12월 달에 200명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말은 권리소득 4천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군가는 믿고 뛸 거고요. 누군가는 이걸 말도 안 돼. 저게 된다고? 하고서 안 뛰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확신입니다. 저는 김래진아 사장님이 그 경영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 1억을 벌었습니다 라는 그 강의를 듣고 전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저걸 누가 믿고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전 저걸 믿고 뛰고 있거든요. 결국 이 일은요, 그러니까 우리 일은요, 상상하는 거예요. 12월 달을 상상하면서 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지금은요, 제품을 말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업을 전달할 때예요. 화이트 칼라 직종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갈 곳이 없거든요. 그분들한테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뉴스킨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업을 전달하는 거죠.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품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을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관점 이동을 하셔야 돼요. 소비자를 만들고 나서 그들에게 이 보상을 풀고 그리고 나서 이 보상에서 너 권리소득 벌자 이게 아니라 내가 사업 전달을 다 했는데 나는 이거 나 못하겠어. 나는 이거 아니야. 나는 그 제품만 쓸래라고 하는 사람이 소비자인 거예요. 관점 이동 하시면 됩니다. 유선인 사장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죠. 저 병에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저 동그라미 콩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내가 저 바깥에 쏟아져 나오는 콩을 걱정하지 말아라. 저거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진다. 튕겨져 나올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쏟아 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야 저 안에 많은 콩들이 들어간다고. 뉴밍아웃 하셔야 됩니다. 거절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지 마시고 상황을 뚫고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은 없어요. 말할지 말지, 할지 안 할지, 만날지 안 만날지는요. 중간 없어요. 무조건 만나셔야 되고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달하셔야 돼요. 줌으로 아무리 STP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만나서 전달해야 돼요. 왜? 에너지는 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전달이 될 수 없어요. 2021년도 BR 2000의 기회 자체가 꺼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전화했어요. 예전에 돌아갔던 파트너들한테 다 전화했어요. 언니 만나. 왜? 언니 무조건 나 만나야 돼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언니 정보 들어야 돼요. 뭔데? 일단 만나서 얘기할게요. 저 그러면서 약속 지금 잡고 전 계속 이거 전달하고 있거든요. 꺼리예요, 이거는.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꺼리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 나랑 돈 벌자. 나랑 권리 수입 벌자를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권리 수입 벌자. 네가 벌고 있는 돈은 노동소득. 아무리 지금 투잡으로 배민을 하든 쿠팡 파트너스를 하고 있든 배달을 하고 있든 그거 언제까지 그 노동소득을 또 투잡으로 할 거냐. 나랑 권리 수입 벌자. 저 권리 수입과 레버리지 소득에 대해서 가치만 제대로 안내해 주시면요.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뒤에 PPT가 좀 많기는 한데 시간상 저는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사람들 결국에는 우리의 눈빛인 것 같아요. 나의 눈빛, 나의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은 상대방이 다 알아챕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먼저 가슴 뛰어서 그냥 그 에너지 자체를 그냥 전달하는 걸로 뉴스킨 사업 다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또 성장을 하고 또 우리 또 휘슬러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휘슬러를 목표로 지금 뛰고 있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과 함께 내년 석세스 트립에서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